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빨리요. 누군가의 급박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던 한서희는 막다른 길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던 조폭들이 서서히 다가왔고 그때 갑자기 나타난 청년 하나가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한서희가 그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 가득 담은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한서희는 평생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조폭들에게 쫓기다니요. 그것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그룹 본사에서 불과 3블록 떨어진 곳에서 말이에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마치 개를 사냥하듯 자신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한서희, 어디로 도망갈 셈이야?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한서희의 다리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뛰느라 발목이 삐끗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조용석 그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대한그룹과 손잡고 각종 사업을 해오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적이 된 거죠.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한서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여전히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무언가 번뜩이는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서희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경호원들을 더 많이 대동했을 텐데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서 뛰던 박민수 비서실장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박 실장. 한서희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앞쪽에 막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은 콘크리트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좌우로도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죠. 이제 끝이구나. 한서희가 벽에 등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뒤에서 조폭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박민수는 한서희 앞을 가로막으며 서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5대2. 게다가 그들은 흉기까지 들고 있었어요. 한서희, 넌 이제 끝이야. 조용석이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적인 체격을 자랑하는 그였습니다. 한서희, 네가 우리를 배신할 줄은 몰랐어. 20여 년을 함께 해왔는데 말이야. 배신이라니, 조용석. 나는 단지 정당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뿐이야. 한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용석은 코웃음을 쳤어요. 정당한 사업? 그동안 우리 덕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 와서 양심을 찾겠다고? 조용석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한서희는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뒤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돌아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외모의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조용석 일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 누구야? 조용석이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해꾼의 등장에 계획이 틀어지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청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우진은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차가움과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
조용석의 부하 중 하나가 강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강우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5대2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요. 이 자식이 정말.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강우진은 순식간에 몸을 비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힘차게 비틀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나머지 부하들이 놀라며 달려들었지만 강우진의 몸놀림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한서희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청년의 움직임은 마치 무술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일반인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실력이었죠. 야, 이놈들아, 뭐하고 있어? 조용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우진은 5명을 모두 제압해버린 거예요. 부하들은 바닥에 신음하며 누워 있었고 조용석만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강우진이 조용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용석은 뒷걸음질 치더니 급히 도망쳤어요. 오늘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한서희. 다음번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조용석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골목에는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한서희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강우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강우진이 한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어요. 한서희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심지어 코와 입의 모양까지 한서희의 기억 속에 있던 그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설마 당신이? 한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한서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회장님, 어디 다치신 데 없으십니까? 하지만 한서희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강우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우진 역시 한서희의 시선을 받으며 잠깐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혹시 저를 아세요? 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서희는 입술을 떨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20여 년 전 빗속에서 울부짖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아니에요.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아서 순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한서희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혹시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한서희는 강우진의 목소리가 친절했지만 뭔가 얼음처럼 차가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서희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우진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23년 전 남편 윤정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그 비오는 밤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여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서희야. 늦으면 회장님이 기다리시잖아. 한서희의 아버지인 회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빗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리던 차는 결국 참사를 만들어냈어요. 한서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그날 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가족의 차를 들이받았던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여자의 절규가 귓가에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호와 한서희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어요. 만약 사고 소식이 알려진다면 대한그룹의 주가에 큰 타격이 있을 테니까요. 여보,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저 사람들이 나중에 보상해주면 되잖아. 지금은 일단 피해야 해. 결국 그 둘은 뒷수습을 안 하고 그대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 가족은 부모가 모두 죽고 7살 아들만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한서희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희는 사무실에서 박민수 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 어제 우리를 도와준 그 청년에 대해 알아봐요. 네. 왜 갑자기 그분을요? 박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한서희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고마워서요. 제대로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박민수가 나간 후 한서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살아서 저렇게 컸을까? 한편 강우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한서희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오려낸 사진들이 벽에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대한그룹 관련 기사들, 한서희의 인터뷰, 심지어 그녀의 일정표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났네요, 한서희. 강우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어제의 구조작전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조용석과 한서희의 갈등을 알고 있었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7살의 어린 강우진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강우진만 혼자 남았죠. 아빠,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복수해드릴게요. 강우진이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23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우진 씨인가요? 저는 대한그룹 비서실의 박민수라고 합니다. 강우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벌써 자신을 찾아낸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어제 도움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강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계획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어 가는 듯 했어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대한그룹 본사로 오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우진은 다시 한서희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대한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우진이 어릴 때부터 꿈꾸던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 곳에 처음으로 와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어서 오세요. 한서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녀는 위험 있어 보였지만 강우진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가해자로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강우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한서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우진은 속으로 비웃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보답은 해드려야죠.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한서희의 제안에 강우진은 잠시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이미 준비된 답이 있었죠. 혹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요? 네. 사실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한서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비서실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회장님 곁에서 배우고 싶어요. 강우진의 말에 한서희는 놀랐습니다. 박민수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비서실. 그곳은 회사의 기밀이 많은 곳이라. 물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겠죠. 하지만 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회장님을 지킬 자신은 있어요. 한서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우진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자꾸 밀려오는 죄책감에 힘들었거든요. 알겠어요. 박 실장과 상의해서 적절한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강우진이 기뻐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첫 번째 단계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간의 면접과 검증을 거쳐 강우진은 대한그룹 비서실의 신입 직원이 되었습니다. 한서희의 일정 관리와 경우 업무를 맡았어요. 그는 완벽한 직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눈치 빠르고 무엇보다 한서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한서희는 점점 강우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처럼 느껴졌거든요. 강우진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든든해요. 한서희의 말에 강우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서희 회장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 보면서 속으론 많은 갈등이 되었어요. 하지만 강우진은 자신의 목적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 밤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다짐을 하곤 했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그러던 어느 날 한서희 회장의 집무실에서 정리를 하던 강우진은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3년 전 사건 관련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어요. 혹시? 강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그날 밤의 사고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경찰 보고서, 보험 처리 내역,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조사 자료까지. 강우진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역시 다 알고 있었구나. 강우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서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연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곁에 둔 것도 감시하려는 목적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강우진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서희 회장과 강우진 사이에 숨겨진 과거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네요. 구원자로 나타났던 강우진이 사실은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반전이 충격적이죠. 그런데 한서희도 강우진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둘의 심리전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강우진이 파일을 발견한 지 사흘 후 한서희는 갑자기 그를 불렀습니다. 우진 씨, 저와 같이 갈 곳이 있어요. 어디인가요? 공원묘지예요. 한서희의 말에 강우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우리 부모님의 묘지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누구 묘소에 가시는 건가요? 제 남편. 그리고 다른 분이 또 계세요. 한서희의 목소리에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강우진은 가슴이 뛰는 걸 숨기고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 공원묘지였습니다. 한서희는 먼저 남편 윤정호의 묘지에 가서 하얀 국화꽃을 놓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특별한 분과 함께 왔어. 한서희가 묘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강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회장님,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사실 강우진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한서희가 일어나서 다른 묘지로 향했습니다. 강우진은 뒤따라갔지만 점점 불안해졌어요. 한서희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작은 묘비 2개가 나란히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태호, 김미영. 이분들입니다. 강우진은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묘비에 적힌 이름이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의 이름이었거든요.
이분들을 아세요? 강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저희 남편이 운전하던 차에. 한서희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강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죠? 왜냐하면 우진 씨는 저 두 분의 아들이시니까요. 한서희가 강우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한서희는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해왔던 거였어요. 계속 숨길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것인지 말이에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 얼굴이 너무 닮았거든요. 특히 당신 아버지를요. 강우진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왜 모르는 척 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웠거든요. 두려웠다고요? 당신이 복수하러 온 걸 알고 있었어요. 한서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23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죠. 그럼 왜 자수하지 않았어요? 왜 도망쳤어요? 강우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변명은 안 할게요. 저희가 비겁했어요. 하지만 강우진 씨,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한서희가 무릎을 꿇으며 부모님의 묘비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분들께 용서받고 싶어서 매년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당신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그런 말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더욱 괴롭습니다. 한서희가 고개를 들어 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강우진 씨,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벌을 받겠습니다. 강우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서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복수 계획이 예상치 못한 한서희의 행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질 테니 다른 사람들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요? 박민수 실장도 회사 직원들도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건 저와 제 남편이 저지른 일이니까요. 강우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3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갑자기 방향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강우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서희의 눈물 어린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복수를 위해 20년을 준비해 왔는데 막상 상대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유미였습니다. 강우진의 연인이자 유일한 조력자였죠. 오빠 어떻게 됐어? 유미야. 계획이 틀어졌어. 강우진이 한숨을 쉬며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유미는 놀라워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한서희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 같아. 오빠 그래도 사람이 죽었잖아. 그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어. 이유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강우진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강우진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한서희와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습니다. 한서희 역시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한서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강우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점심시간에 한서희가 강우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어제 일로 많이 놀랐을 거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합니다. 강우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진 씨,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서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로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조용석이었습니다. 한서희 찾았다. 조용석이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함께 온 부하들이 카페 출입구를 막았어요. 조용석, 여기서 뭘 하려고요? 한서희가 긴장하며 일어났습니다. 강우진도 몸을 일으켰어요. 며칠 전 일 때문에 왔어. 내 덕분에 우리 쪽 사람들이 많이 다쳤거든. 그건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책임져야지. 그런데 또 내 옆에 그 녀석이 있네. 조용석이 강우진을 노려봤습니다. 강우진은 차분하게 일어났어요. 회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강우진은 이미 조용석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이번엔 도망갈 곳이 없어. 조용석이 손짓하자 부하 둘이 강우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우진의 실력은 여전했어요. 순식간에 둘을 제압해버렸습니다. 이 자식이. 조용석이 직접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페 안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조용석과 부하들이 당황하는 사이 한서희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미리 신고했던 거였습니다. 한서희,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음번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용석이 수갑에 채워지면서 위협했습니다. 조용석, 이제 그만해요. 경찰에 모든 걸 털어놓겠어요. 한서희의 말에 조용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더러운 일들 모두 다 말할 거예요. 조용석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강우진은 한서희를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서희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한 거였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한서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강우진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일주일 후 한서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강우진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서희는 지난 일주일간 변호사와 상의하며 모든 걸 준비해 왔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거죠. 여러분께 고백할 말씀이 있어요. 한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23년 전 제 남편과 저는 과속운전으로 한 가정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강우진의 가슴도 두근거렸어요. 부부가 목숨을 잃었고 7살 아이만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뒷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회사를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었죠. 한서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기자들은 정신없이 받아 적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지난 20년간 대한그룹은 조폭과 결탁해 각종 불법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땅을 빼앗고 경쟁업체를 방해했어요. 회장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박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한서희가 며칠 전부터 이상했긴 했지만 이런 폭탄 선언을 하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회장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박민수가 급히 내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어요. 기자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퉈 질문을 쏟아냈지만 한서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강우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23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지만 기쁘지가 않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서희는 강우진을 찾았습니다. 이제 강우진 씨와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속죄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강우진이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속죄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당신께 진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한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면 회사는 살아날 거예요. 박민수 실장이 잘 이끌 거고요. 그때 박민수가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미안해요, 박 실장.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앞으로 회사 잘 부탁해요. 한서희가 박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제 끝이에요. 한서희가 강우진을 향해 돌아섰어요. 우진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뭔가요? 당신 부모님께 전해주세요. 정말로, 정말로 죄송하다고. 한서희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강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한서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우진이 열어보니 엄청난 액수의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위자료예요. 당신이 받았어야 할 돈이고 당신 부모님을 위한 거예요. 이런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받아주세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요. 강우진은 수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았어요. 회장님, 네. 용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어요. 한서희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우진 씨.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3달 후 한서희는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은폐와 각종 경제범죄로 기소된 거였어요. 방청석에는 강우진도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한서희는 23년 전 교통사고를 은폐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죄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해요. 한서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강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각종 불법 사업을 벌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모두 인정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7년이었어요. 중형이었지만 한서희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한서희와 강우진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어요. 잘 사세요, 우진 씨. 회장님도 건강하세요. 한서희가 수갑에 채워져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강우진은 묘한 기분이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승리감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한편 대한그룹은 박민수의 지휘하에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어요. 조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우진도 박민수의 제안으로 회사에 남았어요. 우진 씨, 고마워요. 박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가요? 한서희 회장님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요. 아마 당신 없었으면 계속 숨기고 살았을 거예요.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짜 복수였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강우진은 부모님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유미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강우진이 묘비에 대고 속삭였어요. 한서희는 벌을 받았고 저도 이제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 양복을 입은 여자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서희였습니다.
모범수로 가석방된 거였어요. 우진 씨, 한서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언제 나오셨어요? 어제요. 첫 번째로 여기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서희가 무릎을 꿇고 부모님의 묘비에 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두 분을 매년 찾아뵙고 우진 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꼭 지켜보겠습니다. 강우진은 더 이상 한서희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연민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편안히 사세요. 고마워요, 우진 씨. 당신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어요. 한서희가 일어나서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강우진은 이유미의 손을 잡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강우진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하늘에서 미소 지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복수라는 무거운 주제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된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강우진과 한서희 모두 진심 어린 참회와 용서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 삶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는 일이 있지만 그 미움이 우리 자신을 더 괴롭히는 경우가 많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